라이프 스마일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다육이, 기본적인 다육이란 그 다육이 입장에 그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애들을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꼭 다육이만 다육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호야도 다육식물이에요. 그 입장에 수분이 두툼하게 물을 저장하고 있는 애들을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종은 뭘까요? 이게 지금 원종 에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혼혈이 되지 않는 아시아계 그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는 원종이 붙지만, 그 한국인과 미국인이 결혼했을 때는 이제 혼혈, 섞인 피가 이제 섞이지 않는 본연의 자체 그 유전을 가지고 있는 애를 원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실생은 요 아이가 이제 꽃이 피어요. 꽃이 피고 그 꽃대에 이제 씨를 받아갖고 씨앗을 뿌려서 파종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그렇게 태어난 애들을 실생이라고 합니다. 교배종,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교배종. 얘와 그 원종 에보니와 얘가 폴덴시스거든요. 폴덴시스를 교배를 해서 나온 애들을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해갖고 많이 요즘에 그 창들이 많이 나오죠. 교배종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배를 해서 나온 애들을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 로제트가 뭘까요? 우리가 로제트가 참 예쁘다, 로제트가 크다, 로제트가 작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장미꽃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식물을 로제트, 그러니까 한 줄기의 꽃같이 원형을 줄기 잎사귀가 난 애들을 로제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육식물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애들을 로제트라고 지칭을 하는데, 일반 식물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로제트 꽃 모양을 하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꽃 모양을 하고 있는 애들을 로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 그 웨드는 뭘까요? 이렇게 얼굴 하나 있는 애들을 웨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웨드.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얘는 멀로예요. 얼굴이 하나죠. 웨드. 얘는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멀로인데 이런 거를 쌍두라고 합니다. 쌍두.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 있는 애를 웨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7번째 쌍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두 개 있는 애들을 쌍두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순서가 헛갈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갖고 메모를 약간 좀 해왔어요. 라고 보니라고. 8번 군생은 뭘까요? 군생은 얼굴이 3개 이상 나온 애들을 이렇게 보면 얘가 빛이 후리대예요. 요런 애들을 군생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여러 개 나온 애들 3개 이상 이렇게 요런 애들을 군생이라고 하죠. 군생. 화면이 확대. 이렇게 군생. 그리고 철화는 뭘까요? 여기에 철화가 있나? 잠시만요. 철화를 찾아서 철화가 저기 보면 그 얘가 샐러드 볼인데, 잠깐만요. 집어넣으려니까 또 안 들어가네. 요 아이가 샐러드 볼이에요. 이렇게 생장점이 부채꼴로 이렇게 이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비정상적으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 생장점이 부채꼴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 한 몸에서 이런 애들을 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서 입장이 여러 개 이렇게 따다닥 나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 샐러드 볼, 요런 애들이 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그리고 입꼬지. 우리가 다육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천위어 변경이거든요.
요렇게 잎을 떼어서 놓으면 요렇게 그 생장점이라는 거는 새순이 돋는 그 새 잎이 나오는 곳을 생장점이라고 해요. 이건 제가 20번째로 다룬 얘기인데, 그래서 요 생장점에서 잎을 잘 떼게 되면 생장점이 뜯기지 않고 잘 떼면 요렇게 얼굴이 로제트가 나오죠. 제가 아까 로제트 얘기했죠. 장미꽃 모양의 얼굴이 나온답니다. 그걸 자구라고 하는데요. 자구. 요렇게 새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얼굴이 요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얘 잎을 떼게 되면, 비추리대 잎을 떼면 요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고, 얘가 지금 천우연병경 제가 얼굴을 많이 잘라갖고 얘 본연의 얼굴이 없는데 요런 거를 잎꽂이라고 해요. 잎을 떼어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심이라는 건 이렇게 지금 보면 얼굴이 잘려져 있죠. 이거를 대부분 웃자라거나 아니면 다육이를 번식을 해서 이렇게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 적심을 많이 하는데, 하나의 얼굴에서 이제 적심을 하게 되면 생장점을 없애게 되면 얘네들이 잎 사이로 얼굴을 많이 내요. 얘도 지금 적심 군생인데, 적심 군생이라는 거는 군생이 여러 아이를 달고 있는 애들을 군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외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적심을 해서 이렇게 적심 군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복하고 꽃다발처럼 예쁘겠죠? 이런 거를 적심 군생, 적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몽군생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적심이 되지 않고, 얘가 지금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얘가 한몽군생이었는데 제가 울퉁불퉁해갖고 다 분리를 했어요. 적심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심을 해서 얼굴을 이렇게 알맞게 그냥 균형 있게 심어줬는데, 원래는 적심군생이 아니고 한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목대에 여러 개를 얼굴을 가진 애들을 한몽군생, 뭐 자연군생, 적심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유전적으로 여러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을 자연군생,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원종 프리티거든요. 원종 프리티인데 한 몸에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애들을 한몽군생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보면 이렇게 수연도 보이죠. 이렇게 수연, 이런 애들이 한몽군생. 철화는 아까 이렇게 보면 얘가 철화예요. 로넨반스 철화인데, 이렇게 한 몸에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그 지퍼 형태를 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생장점이 묶인 애들이죠. 부채꼴로. 그러니까 우리 지포 아시죠? 그렇게 생긴 애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애들을 철화라고 하고, 이렇게 얼굴이 따다닥 로제트가 예쁘게 각각 하나씩 목대에 있는 한 몸에서 적심되지 않는 애들을 한몽군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형, 하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에오니움 속 애들이거든요. 에오니움 속 애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잇장 끝에 돌기도 얘네들이 가시처럼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런 애들, 얘가 에오니움 속 애들이에요. 샐러드 볼, 요렇게 까라솔, 요런 애들은 거진 여름에 휴면하고 겨울에 생장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도 에오니움 속, 민경,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에오니움 속 애들이 요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동형이라는 거는 그래서 겨울에 생장형, 거진 이제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생장을 하고, 여름 이제 하형 같은 경우, 하형은 지금 14번째입니다. 14번째 용어 하형. 하형은 뭘까요? 여름에 생장하는 애들이에요. 겨울에 휴면하고. 그래서 봄과 여름, 가을 이렇게 생장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장형. 그래서 하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에케베리아 속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비치 후리대, 이런 식으로. 뭐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온슬로,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 마디바, 뭐 얘가 핑크 엣지, 거진 이렇게 꽃같이 생긴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창도 이런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창도 에케베리아 속, 얘도 하형이고, 먼로도 그렇고, 저렇게 보면 누다도 그렇습니다. 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 그리고 저 수연, 빨간이 보이시죠? 얘도 수연.
요런 애들도 하영, 에케베리아소개드 이런 식으로 요런 애들은 여름에 성장을 많이 해서 동형에서 상당히 키우기 쉬워요. 그래갖고 그 동양 아파트는 동형 애들이 이렇게 요런 애들 잘 안 되거든요. 까라솔, 샐러드볼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면 그렇게 썩 나쁘게 크진 않는데, 근데 동형 아파트에서는 하영이 무지 잘 돼요. 하영이 두들레 속은 약간 비추예요. 겨울 생장형 애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형 하영 했고 15번째 달달 굽다. 여러분들 달달 굽다 많이 보셨죠? 들어보셨죠? 그 달달 굽다는 거는 밖에서 키우면서 햇빛에 달달 굽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햇빛으로 이제 충분한 햇빛을 줘서 얘를 짤막하게 예쁘게 키운다는 뜻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쁜 색을 내고 예쁜 모양을 갖게 키우기 위해서 햇볕에 달달 굽다 이렇게 다육이 용어가 있죠. 그 다음에 16번째 노지란 얘기 많이 드셨죠. 말 그대로 밖에서 하우스 없이 밖에서 이렇게 나무들 키우듯이 그 정원에서 키우는 애들을 노지에서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명간수, 다육이는 저명간수로 많이 유명을 하는데 사실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저명간수를 많이 하고요. 제가 외국 이렇게 사이트를 많이 봤을 때는 저명간수보다는 거진 수돗물 샤워를 이렇게 그냥 샤워기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저명간수, 이렇게 볼에다가 다육이를, 그러니까 물을 다육이 한 절반 정도 잠기게끔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육이들이 입장에 물이 고이면 얘네들이 이제 물음이 오거나 아니면 백분이 지워진다 그래서 이제 저명간수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저명간수를 초보 때는 이제 다육이 이제 지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저명간수를 이제 배웠고 저명간수를 조금 했었는데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때 제가 식물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식물을 줄 때 그냥 샤워기로 같이 줘도 무탈하게 애들이 잘 크더라고. 오히려 병충해 없이 잘 크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명간수는 초보 때는 했지만 지금은 저명간수를 웬만하면 안 하고요. 저명간수를 할 때는 왜 하냐, 물을 줘도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을 줘도 막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분갈이를 좀 많이 안 해주는 편이라 분갈이 할 시가 됐는데, 이제 딸은 이제 택배를 드렸을 때 애들이 이제 손방울처럼 오므려서 많이 이제 다육이를 예쁘게 키운다고 물을 굶겨서 햇볕에 달달 구우면 뿌리가 많이 말라서 물 반응을 안 해요. 그랬을 경우 저명간수를, 그때 저는 저명간수를 합니다. 그래갖고 하루 이상 담가 놓으면 걔가 나중에 활짝 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이제 다육이가 물을 줘도 반응을 안 하거나 그런 뿌리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말려서 키워갖고 뿌리가 물 반응을 안 했을 때는 하루 정도 물을 이제 하루 이상, 하루 반나절 정도 저는 담가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애가 쌩쌩해진다면 뿌리 이상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하루 이상 이렇게 담가놨는데도 애가 뿌리 반응을 안 하면요, 얼른 흙에서 걔를 적출을 해갖고 얘가 뿌리가 이상이 있는지 물렀는지 안 물렀는지, 대부분 근데 물으면 입장이 우수수 떨어져요. 입장이 물러갖고. 우리가 복숭아 이렇게 먹을 때 막 무른 것처럼 얘네들도 그렇게 무르거든요. 그래갖고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물을 주고 반응을 안 하면요, 살펴보셔야 돼요, 다육이를. 그래서 18번째 백분. 저희 집에 사실 제가 이제 애들을 물 샤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백분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백봉 아시죠? 백봉. 그리고 라우리, 요런 애들이 백분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백분이 마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백분이 그러니까 햇볕 강한 햇빛에서 얘를 선크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백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거진 또 동양이다 보니까 그렇게 남양처럼 강한 햇볕이 있을 때는 애들이 그런 강한 햇빛은 좀 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 샤워를 사실 이렇게 원노 같은 거 파랑새 그런 애들도 백분이 많죠. 여기는 파랑새가 없는데 저쪽 건너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애들을 백분
그 햇볕 차단 역할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백분이 안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도 멀로도 약간 좀 백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지워진 흔적도 보이고, 얘가 라우리 교배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도 유전적으로 백분이 있어요. 얘도 그래갖고 원래 좀 다육이들이 대체적으로 백분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깔아서 요런 애들, 에오니움 속 애들을 말고 요런 애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당인도 이렇게 보면 살짝 백분이 있어요. 요런 애들도 이렇게 보면 백분이 있답니다.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화가 된 거죠. 얘네들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저희 집 백봉, 얘가 이꼬지에서 지금 나온 자구인데요. 이런 거를 자구라고 해요. 그 적심을 해서 새로 나온 얼굴들을 자구라고 합니다. 근데 요렇게 지금 보면 요렇게 이렇게 좀 약간 희말 같죠. 요런 애들이 백분을 칠하고 있죠. 이렇게 백분까지 했고, 그 다음에 19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케베리아 속, 그 다음에 뭐, 세덤, 그 다음에 두둘레아, 하월시아,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는 카랑코의 속입니다. 카랑코의 속, 요런 애들, 당인, 요런 애들, 카랑코의 속. 요렇게 로제트가 장미꽃, 제가 아까 로제트 얘기했죠. 장미꽃 형태로 얼굴이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주로 에케베리아 속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장미꽃 형태 얼굴. 요런 애들, 에케베리아 속. 마디바도 에케베리아, 창도 에케베리아 속입니다. 요런 애들. 이렇게 크리스보니. 딱 보면 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요런 애들이 에케베리아 속이라는데, 요런 종류를 분리를 해놓은 거야. 카랑코의 속, 에케베리아 속, 뭐 요런 식으로, 뭐 하월시아, 뭐 요런 식으로, 뭐 세덤, 요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그 종류 다육이 분류, 요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세덤. 세덤이란다.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 다육이 분류별로 종류를 알기 위해서, 뭐 세덤 뭐 이런 거는 뭐 콩같이 생긴 애들 있죠. 입장이 짧은 애들, 희성민 뭐 이런 애들, 뭐 홍옥, 뭐 청옥, 뭐 그런 애들을 세덤 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키피덤 뭐 이렇게 파키피덤, 세덤 이런 식으로 많이 분류를 하죠. 이런 거는 다육이 이제 외국에서 유통이 됐기 때문에 거진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뭐 우리가 두둘레아 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런 거 화이트 그린이 겨울 생장형이죠. 요런 게 두둘레아 속. 요런 걸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에케베리아 속, 뭐 세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생장점. 생장점이라는 거는 가운데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겠죠. 새순이 새로 나오는 거를 생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잎이 계속 나오고 밑에 잎은 얘가 이제 양분을 취하고 하엽이 져서 목대를 만들어요. 목대라는 거는 또 다육이, 이렇게 목대, 목질화, 나무목, 이렇게 나무처럼 변한다, 이런 거를 목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21번째인데 목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대. 거진 얘네들 줄기인데 이제 이게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요, 진짜 나무처럼 변해요. 나무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깔아서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는 나무처럼 변하고, 여기는 지금 1년 정도 성장한 거예요. 약간 흐리죠. 얘 이제 1년 지나면 여기 또 이렇게 얘처럼 나무처럼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개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용어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불려다 까먹을까봐 그 용어 이름을 정리를 해서 지금 20개 넘는 그 다육이 용어를 오늘 공부를 해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바이바이.